머니쇼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코너를 열심히 보시면은 약세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세장 물론 당연히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이 코너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아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군요. 미국 증시의 랠리에 글로벌 동조화 현상으로 우리 증시의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한 유럽 FTA까지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 랠리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군요. 그러나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당연하게 또 이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랠리 내일 이어질지 않을지는 또 내일 변수가 결정합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의 랠리 그리고 한국의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유럽과의 FTA 완료 이런 것들로 자동차주가 특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오늘 자동차주 랠리 이 코너를 열심히 보시더라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사지 말고 현대차를 사지 말고 현대차 주식을 사놓고 누누이 얘기해도 현대차 주식을 안 사고 자동차를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자동차를 사면은 몇 년만 되면 다 소모되어서 없어지지만 현대차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올라서 좋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을 안 내어서 좋고 일거양득입니다. 그래도 안 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QE가 종료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유동성에 대한 장점이 없어진다. 유동성이 추가적인 공급하는 것들이 많이 약화된다. 이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4일 연속 화려한 랠리를 펼쳤다. 이것은 사실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윈도 드레싱, 기관들이 분기 말 마지막 주가 되면은 수익률을 일부러 포장하기 위해서 주가를 억지로 사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윈도 드레싱 효과가 크다,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가 크다, 이것도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의 랠리를 반드시 지속 가능성으로 연결시키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관련주, 특히 2분기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죠. 그리스 디폴트 걱정으로 인해서 경기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실적보다도 훨씬 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주가 약세를 보였던 것이 반등을 하는 것은 윈도우 드레싱이다. 그래서 이 랠리가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 가능할 랠리일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과연 지속 가능한지를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랠리가 지속 가능할지, 최근에 이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이 과연 하반기에 대한 랠리에 대한 신호탄인지 아닌지 어떻게 진단할까요? 오늘 점을 한번 쳐봐야 되겠습니다. 랠리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아니라고 할 것인지. 소리가 크군요. 약하네요. 랠리가 계속된다고 하는군요. 이 점괘는. 하반기 랠리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은 QE2가 종료된다. 미국이 경기에 대한 불을 지피는 불이 약해진다라는 것이고, 유럽이 리스크가 끝났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 금리를 또 올리겠다고 그리스의 총재가 또 폭탄 선언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가 된다. 이것은
랠리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걸림돌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은 세계 경기는 아시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아시아 경기는 여전히 왕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기 GDP 전망치가 올해도 4%, 내년에도 4%, 0.1%, 0.5% 조금씩 하향 조정을 하지만 그래도 왕성하다. 3% 이상만 가면은 왕성한 경기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는 고고 진행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상품 가격이 고점을 치고 조정을 크게 했다. 석유 가격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와장창 떨어졌죠. 그런데 반등 힘이 강하지 못하고 안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미국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줄여주고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시켜서 세계 경기에 대해서 회복 속도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다. 이것이 긍정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종합해 볼 때 어느 것이 강할까요? 역시 아시아 경기가 세계 경기의 주도니까 아시아 경기에 달렸겠죠. 그래서 아시아 경기의 대장 중국이 경기가 어떻겠느냐? 중국의 속도가 어떻겠느냐? 중국은 인플레이션 파이팅 때문에 우려를 받았는데 상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중국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속도를 고삐를 조금 늦출 가능성이 있다. 와, 그러면은 과속이 속력이 억제된 속력이 다시 속력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랠리의 조건이 만약에 중국이 긴축의 고삐를 더욱 잴 필요가 있다. 돌발 사태, 상품 가격이 다시 오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마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지진의 회복을 위한 경기를 불을 지펴야 되는데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드디어 이제 경기 회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회복이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겠죠. 일본이 지진이 그냥 무너진 상태로 그냥 방치해놓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랠리의 조건은 중국의 긴축 완화, 일본의 경기 강화 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충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랠리가 진행된다에 배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호도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신호로 본다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나타났었죠. 미국의 경기 우려, 유럽의 경기 우려 또는 유럽의 부실채권 우려, 디폴트 우려가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금융주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주. 미국의 금융주는 정말로 부실채권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한다는 것은 윈도우 드레싱이 뚜렷하다는 것이고 또 지나친 우려가 실제로 실적이 나올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다. 지나친 걱정보다는 덜 나쁜 실적이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업종, 업황이 좋은 것, 자동차만 사면 되겠네요. 업황이 좋은 걸로 찾아다닌다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죠. 경기가 좋다면 그 다음 좋은 업황이 어느 것이냐. 좋은 업황을 찾아서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기업을 사는 것이 바로 탑다운 방식의 투자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기업별로 접근하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종목 투자가 됩니다. 기업으로 접근해서 실적이 괜찮은 회사,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라면 매우 안전한 투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반기 실적 기대주 좋다는 것은 덮어놓고 따라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기대가 너무 높여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회사, 그런 회사만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 되는 것이죠. 중국의 경기 둔화로 해서 실제로 실적이 나쁠 것이라고 오해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회사 그런 분이에요. 두산인프라코아 5월달에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 3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의외입니다. 공작기 부분에 대해서 호황이어서 이 실적이 굴삭기의 매출 감소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은 걱정되는 만큼 줄어들지 않는다. 정상 수준으로 이익만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엄청나게 늘어난 실적이고 지난 분기 대비로도 늘어난 실적이라면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차트가 두산인프라코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두산인프라코아 차트를 제가 빠뜨렸나요? 예. 그러면은 그거 아니라도 또 많습니다. 인탑스. IT주들이 실적이 2분기 안 좋다고 하는데 인탑스는 아닙니다. 인탑스는 스마트폰 케이스, 최신형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 회사죠. 이 디자인한 케이스 만드는 것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은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하는군요. 이 갤럭시 S 시리즈가 동남아 시장 또 중동 시장에서 호황에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군요. 이 케이스 납품한 회사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원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온다. 그래서 차트는 많이 떨어졌네.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니까 그 부품 회사는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러나 실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되면 아마 주가가 복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도 전 저점 수준에 있어서 반등의 모양도 상당히 좋습니다. 고점 대비로 거의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40%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겪었다. 그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 낙폭 과대에서 특히 강한 것이 바로 정권주입니다. 미국의 금융주가 떨어지니까 우리도 같이 떨어져서 형편없이 추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주 차트를 보면은 상승 3파, 상승 5파가 다시 하락 2파. 와우, 조정이 완전히 한 바퀴 조정이 끝났군요.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주는 이제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완전 바닥 수준에서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거의 반등의 초입 국면에 있죠. 사실 정권주는 우리 국내에서 실적으로서는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계속 떨어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고 그런 상태다. 다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실적은 늘어나지만 그 실적의 성장 속도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의 실적이 주가보다는 충분히 실적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 증시가 다른 경기주들이 랠리를 이어간다면 정권주는 당연히 후행해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낙폭과대 저평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보유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 보유자산 가치가 요즘 부동산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상장회사 중에 초우량 기업이라면 그런 주식을 보유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적정평가돼야 됩니다. 조선내와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거래회사인 포스코의 주식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의 총액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조선내화는 기업 실적으로도 매우 빵빵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포스코와 동반하는 주가 흐름이었는데 이게 2009년 이후로 금융위기 때 주가가 무너진 이후로 포스코가 복원을 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조선내화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소외되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 가치가 원래 출발점대로 그대로 복원한다면은 이 포스코 주가가 추락하지 않는다면은 이 가치는 포스코의 시장 가치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차트로 보면 분명히 나타나지요. 실제로 기업 가치를 계산해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로 접근하는 것을 바텀업식이라고 합니다. 업황이 어떻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고 신뢰감이 있다면 이 종목은 확실한 종목이죠.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죠. 탑다운보다 바텀업식 접근을 권합니다. 그것이 시장 업황의 흐름에 관계없이 주식 수익을 안정하게 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반기 랠리 물론 가능합니다만 하반기 랠리가 아니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가장 확실한 종목이죠.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유럽 경기가 나쁘다 그러고 미국의 주택 경기가 나쁘다 그러고 또 소득이 살아나지 않고 또 고용이 살아나지 않고 정말로 엉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왜 실적 시즌만 되면은 어닝스 프라이즈가 나올까요?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 저렇게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실적 시즌만 되면은 어닝스 프라이즈 기록을 내고 주가가 랠리를 펼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경기, 유럽 경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기업, 유럽의 기업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아시아 시장을 이머징 마켓을 시장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다국적 기업은 선진국의 소득보다도 이머징 마켓 아시아의 경기와 거기 소비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 어닝스 프라이즈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경기가 매우 좋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긴축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는 좋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유럽 경기, 미국 경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가가 떨어진 것은 아마 기업 실적이 나오면은 어닝스 프라이즈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별 선진국, 후진국 간의 기업 경기가 산업 경기가 기업 개별 다국적 기업의 경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의 현대차, 포스코 또는 IT 기업들 거의 다 다국적 기업화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경기에 별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 랠리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한 가지 종목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들어보는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나누죠.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박준호 소장 소개해 주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관해서 일단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수익률 얼마만큼 됐나요? 보여주세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보니까는 매수가가 6월 27일 시초가로 했을 때 57,200원이었고요. 주중 최고가가 7월 1일 오늘 63,300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 63,000원이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정도로 했을 때 수익률은 지금 10%나 넘게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 한전기술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대표님.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사실 목표가를 75,000원 정도를 좀 짜게 잡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상당히 어쩌면 큰 시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요. 정부에서 이번에 원자력 수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죠. 네. 이것은 원전 수출에 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고요. 네. 국내에서도 원전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원래 잡았던 계획대로 원전 공장에 대한 설립, 발전소에 대한 설립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일본이 지금 원자력에 관련돼서는 완전히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여론에 그렇죠. 밀려갖고. 오늘 특히 아침에 또 뭐냐면 일본에서 그 애들한테 방사능이 노출됐죠. 네. 그래서 그것이 뉴스가 이제 났었어요. 잔류량이 네.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아마 일본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못할 텐데요. 그러면 한국이 뭐냐 하면은 완전 노마크 찬스입니다. 이거 골키퍼가 사라진 거죠. 없어진 건가요? 일본이 그동안 골키퍼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간에 장애물로 작동됐는데 네. 그 부분이 사라지면서 제 생각은 원래 연말 이내까지요 반드시 수출 한 건 할 겁니다. 올 연말 안에요? 터키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는 반드시 원전 수출이 한 건 터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거 터지고 나면 아마 분위기 확 바뀔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의 가능성이 다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이게 저는 기술적 반등에 너무 과다하게 흥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과다한 목표를 안 잡는 것이 좋겠고 네. 적정한 선에서 욕심을 절제해서 목표치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원전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원전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양산업입니다. 네,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뭐 일본이 경쟁사가 네, 없어졌다고 바로 해서 또 이 사양산업에서 들어오셨네요. 크게 우리가 뭐 이렇게 폭발할 만한 네, 그런 대표님 하시고 사양산업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아니죠.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럼 원전을 뭘로 대체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뭐냐면은 앵커님 뭐로 네. 대체하겠습니까? 원전.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 네. 글쎄요. 태양광으로 대체할 거예요? 태양광으로 하기에는 좀 태양광 대체하려면 그렇지 않을까요? 10년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걸리고. 결국은 원전 대체할 수 있는 건 지금 화력 발전밖에 없는데요. 네. 화력 발전에서 지금 뭐 화력 발전을 전부 다 중유나 기름으로 하려면은 너무 유가 폭등이 와서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뭐로 할 것이냐 했을 때 또 할 수 있는 방법 석탄으로 그냥 디립다 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석탄은 원자력보다도 더 강력한 공해 물질을 뿜고요. 네. 암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석탄도 안 돼요. 그러면 원전은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사용사는 없는 아닙니다. 구조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소장님. 예, 물론 일부 남아있는 것은 계속 돌려야 되고, 네. 또, 후진국에서 일부 하는 국가도 있지만, 네. 만약에 선진국에서 계획을 다 취소하고 줄인다면 전체 시장을 봐야 된다. 전체 시장이, 큰 맥락에서. 전체 시장이 그 기존에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예상하던 것들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성장은 아직 말씀 안 약화될 수밖에 끊으셨는데 없는 벌써부터. 네. 아, 그거요? 네. 자, 그러면 선진국이 다 취소한다면 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취소하는지 안 하는지 징후와 단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독일이 취소한다고 그랬죠. 네. 예,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거의 취소하는 국면이 그렇죠. 됐고요. 그 정도죠. 그 정도고 프랑스 한다고 지금 나섰죠. 네.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그대로 계획대로 한다고 했어요. 네. 프랑스하고 미국이 정식부에서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국민들이 앞으로 이 원자력에 네.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국민들은요, 원래 제도가 뭐냐면 돌리게 잘 되면 잊어먹습니다. 이 한국도 보면 사건 터지고 나면 1년만 딱 지나보세요. 네. 절반 잊어버리고요. 2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이 문제의 관건은 프랑스 국민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어쨌든 산전 기술이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팔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네, 목표가 그렇겠죠. 손들고 한번 수정해 주신다면 자, 우선 파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다.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사는 것은 어떡할까 했을 때, 뭐 주가 조금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좀 올라 있으니까 좀 빠질 수도 있는데, 네. 분할해서 사야 되죠. 분할해서 오늘 조금 한번 사보고, 네. 바람 담가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하루 이틀 해서 장중에 또 빠진 날이 있겠죠. 네. 그럼 또 좀 사보고, 또 조금 나눠 사보고, 이렇게 해서 적립식으로 좀 분할해서 사놓고, 시간을 좀 기다리면, 원자력은 지금 뭐 다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전부 다 끝났다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했는 버린 자식이에요. 이 포기했는 버린 왕따 자식은 주가가 빠져도 크게 안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크게 빠질 게 없으니까 분할해서 좀 사놓으면서 타이밍을 기다리면 네. 되는 것이죠. 네. 분할 매수하는 전략 어떠세요, 네, 소장님? 뭐 그것은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분할 전략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소개드린 한전 기술 소개드렸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밑에 바로 나올 텐데요. 보여주세요. 네, 대유 에이텍을 갖고 오셨습니다. 대유 에이텍 투자 포인트를 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라운드 1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라운드 1입니다. Round 1. 네, 라운드 1 투자 포인트 짚어볼 텐데요. 이게 대유 에이텍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로 묶인 것도 좀 많고 호재 좀 많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 초부터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올 초부터 많이 올랐어요? 올 올해 초는, 네, 올해 올 초. 네, 올해 초. 올해 초부터는 꽤 올랐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 석 달간 보면은 안 올랐죠. 네, 그렇긴 해요. 충분히 좀 쉬었는 죄송합니다. 네, 석 달 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요. 이 정도에서는 이제 매수해도 되겠다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좀 올랐다 그래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빠졌다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주식은 거래가 많이 터지고 거래량이 줄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석 달간 세웠기 때문에요. 에너지 조정도 충분하고 또 테마도 괜찮거니와 또 업종도 좋은 호황업종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괜찮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이번에 EU하고 그다음에 또 한미 FTA가 잘하면 7월 말까지도 될 것 같아요. 올 7월 말이요? 7월 말까지. 한 달도 안 남았다. 늦어도 8월까지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말이죠. 미국 의회 비준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의회에서만 통과시켜 주면 예상외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FTA가 발효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 유럽과 미국은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 수혜 업종이 자동차 부품이다. 관세가 대략 한 4% 정도씩 당장 철폐가 되죠. 굉장한 부분이다 생각되고요. 이 부분의 재료는 계속 남아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는 주로 운전대하고 시트 전문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포인트 측면에서 지금 대선 관련주라는 게 혹자는 네. 뭐냐 하면은 작전주다 혹은 대선 관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대선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왜냐하면 있습니까? 국가의 정책이 하나의 어떤 집행되는 그런 네. 부분이고 네. 또 이제 대통령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경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 네. 또 대통령이 됐다 그랬을 때 그 영향은 대단한 거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박근혜 후보의 조카 사위가 이 회사의 최대주로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테마로서도 이끌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이 무엇보다도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적장이에요. 네. 실적 좋은 것들은 올라가고 실적 안 좋은 것들은 다 빠지는 네. 그런 형태. 지금 종합지수가 900에서 2000이 넘었습니다만 오히려 900포인트, 1000포인트대 비슷한 수준의 주가를 보이는 종목도 많은데요. 그것은 역시 실적 때문이라는 것이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지금 코스닥이 좀 어렵잖아요. 많이 그런 어렵죠. 측면에서 네. 거래소 기업이에요. 그래서 회사 설립한 지가 한 50년 됐습니다. 땅이나 이런 부동산도 꽤 많이 가고 있고 네. 이번에 370억 부동산도 처분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이번 6월부터 1,7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신설 공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갖다 생산을 해서 네. 1년에 한 700억 이상 지금 매출이 새롭게 나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또 성장 동력도 하나 붙였다 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비교적 시장의 시류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지금 투자 포인트 쫙 짚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가장 지금 유럽하고 FTA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가장 유망한 업종이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선 관련주 박근혜 후보의 조카 사위가 최대주주 및 회장을 했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의 사위도 아니고 조카 사위. 설사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네. 앞으로 이런 기업들 봐주다가는 대통령 탄핵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선 관련주라고 수시로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 하루짜리 반짝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이런 투자 포인트는 전혀 맞지 않다. 반짝 효과에 이것은- 지금 발끈하시는 이것은 이 이 대선 투자 포인트 좀 관련주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관련주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네네. 동의하고 또 그것이 시세가 영구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 동의하는데요. 네. 그 말은 완전히 틀렸죠. 하루 반짝이다. 지금 뭐냐면은 손학규 관련주 한세24 홀딩스라든가 이런 것들 한 3배씩 났어요. 그래서 반짝 하루는 틀린 말이죠. 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뭐. 네. 금융위기 전에 STS 반도체라는 IT 부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사돈 회사라고 해가지고 네. 아마 많이 지원해 줄 올랐었죠. 것이다 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이후로 주가가 5분 1토막이 났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기 계열사 먹이 살리기 힘든데 사돈 회사까지 봐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내 사니까 봐주겠다라는 막연한 이러한 그 재료를 가지고 샀다가 완전 거절하는 거죠. 안좋았던 예가 사실 예,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있죠. 것인데. 걱정 당연히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게 대선 관련주기 때문에 산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고 그 외에 모멘텀이 지금 좀 기본이 다 있죠? 돼 있는데 네. 대선 관련주에도 속한다. 네. 이런 것이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그 대선 관련주나 이런 재료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네. 우리가 대선 관련주는 통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내년도 4월이 대선이니까 네. 지금부터 4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죠. 충분히 있긴 하네요. 따라서 네. 이런 정도에서는 뭐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한 3년 정도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님이라면은 이거는 전면 고려 밖으로 빼야 돼요. 근데 보통 뭐 네. 한 달 이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가치 있는 하나의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운드 1 끝이 나고요. 라운드 2를 통해서 바로 기업 가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2입니다. Round 2. 네, 라운드 2 기업 가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대유 에이텍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실적은 2010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부터죠. 2009년도 보면은 매출액이 900억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2010년도에 2,500억 정도로 확 뛰었네요. 매출액이 거의 2배 이상 확 늘었고요. 원래 1분기 실적이 이미 1,000억이 넘었습니다. 네, 1분기만. 매출이에요. 네. 굉장히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죠. 그래서 원래 매출은 4천억은 넘기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네. 1분기 4천억이니까 뭐 기본적으로도 4천억이 넘겠고요. 그래서 한 4천억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1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원래 1분기 28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6월부터 이제 자동차 알루미늄 휠이 생산되면서 여기서도 매출과 이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175억 정도 이렇게 추정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순이익도 작년도에 61억인데 원래 1분기 25억 나와서 25억 나왔는데 이제 또 알루미늄 휠 쪽에서 이익이 요즘 이익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 150억 정도는 나오겠다. 그래서 EPS가 지금 한 237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빠르게 매출과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줄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대선 테마가 또 끼어 있고 이래서 한 13배 정도 줄만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가격 수준도 좀 낮고 해서 그래서 한 3,080원 정도 잡아봤는데 끝다리를 잘라버리고 DC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80원 DC 해주셨습니까? 목표 가격은 3,000원. 네. 그다음에 매수 가격은 2,400원 이하. 2,400원 네. 이하. 여기서 매수를 분할해서 아세요? 분할해서. 네, 분할 매수요.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시고요. 한꺼번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라고. 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200원 정도, 네. 21선 정도부터 21선을 깨는 수준 그 네. 정도에다가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예, 만약 실적 전망치가 신뢰성이 높다면은 네. 뭐 충분히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매길 수 있다. 네. 지금 자동차 부품 업황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래서 아마 오버밸류할 가능성이 많고 충분히 네. 뭐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대해서는 네. 시청자분 또는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이 홈워크로 네. 좀 더 좀 봐야겠네요, 예. 계속해서. 네, 또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가능하면 기업 네. 탐방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기업 알겠습니다. 탐 그런데 개인들이 기업 탐방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골프 치러 가지 말고 네네. 기업 탐방 한번 가보세요. 또 이런 온라인으로 또 갈 수도 시작까지. 있습니다. 예, 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라운드 3 해볼게요. 라운드 3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 발표드리겠습니다. 라운드 3입니다. Round 3. 네,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61선 세 개 붙여갖고 이동평균선 정배열 전환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은 주가의 부담도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고요. 네. 4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대량으로 분출이 됐는데 그 대량 분출 이후에 거래를 완전히 끊고 이동평균선을 다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응축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7월 말 내지 8월 달에 또 한미 FTA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더불어서 한 차례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차트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차트 소장님? 모양은 참 좋군요. 네. 그런데 아무리 차트 모양이 좋더라도 소형주는 손절매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손절매가를요? 소형주는 네. 수급이 언제 또 급변할지도 바뀔지 모르는 모르기 위험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지키면 알겠습니다. 아마 단기 모멘텀은 강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께 최종 결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예. 지금 뭐 이 대위의 택은 정배열 전환이니까 손절 라인 잘 지키면서 분할 매수 대응하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원자력 잘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요? 예, 저도 뭐 지금 차트 모양도 좋고 단기적으로 업황이 좋기 때문에 네. 괜찮다. 그러나 수급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항상 손절매 지키는 그런 걸 네, 작은 잘 종목이기 지켜주시면 때문에 되겠습니다. 손절가를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이렇게 오늘 대유 에이텍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